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책에 311쪽 펴시죠. 311쪽. 자, 오늘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중국사 마지막까지 끝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국사를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께서 보실 적에 중국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으로다가 제가 해석을 갖다가 해드리는 걸로 중국사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오늘 311조.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다.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이 1839년에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21년 동안 영국과 전쟁을 한 거예요. 아편이 얼마나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나쁜 것인가를 중국도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312쪽 중간 보세요. 312쪽 중간. 중국은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으나 통하지 않았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편을 선택했다.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상인을 통해 중국 군해로 운반한 다음 몰래 중국에 파는 방법을 썼는데 삼강무역 1829년 말부터 계속 범선이 등장하여 항해 시간이 짧아지면서 더 많은 아편을 밀수출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삼강무역이라고 지난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국이 인도가 식민지니까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에다가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뭘 받아들이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도자기라든가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갖다가 사들여 오는 거죠. 그래서 아편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으로서는 자꾸 중독이 돼가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중독이 돼가니까 민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걸 계속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임직서라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이 아편을 못 팔도록 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2만 80상자의 아편을 몰수해서 불태워버려요. 아마 책 읽어본 분은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아편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막 강제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리니까 안 되겠거든요. 지금 영국은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항구에서만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중국 내륙이 굉장히 크니까 내륙 지방까지 다 판매해야지만이 아편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못 팔게 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14쪽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세요. 1841년 가을 전쟁이 재개되어 영국군이 영파를 점거했다. 이제 영국군의 병력은 1만으로 불어나 있었고 증기선 14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주간과 주산에서 중국군이 용감하게 저항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기 개발이 첨단 무기인데
중국군은 인원이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 가지고 해봐야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자, 한편 정부의 무능과 굴욕적인 태도는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중국인들은 곳곳에서 침략적인 외국인들에 대항하는 자위 조직을 결성했다. 농민군이 영국군을 포위 공격하여 영국군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 일어나자 영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1842년 상해를 점령하고 남경으로 진격했다. 청나라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1842년 영국 함대의 갑판에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결국은 중국군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무기가 약하고 영국군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첨단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자, 남경조약 내용 잠깐 보죠.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아시겠죠? 홍콩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광동, 허문, 복주, 영파, 상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개항장에 영사를 주재시킨다. 중국은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 몰수된 아편 배상금 600만 달러 등을 3년 안에 영국에 지불한다. 공약의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수출입에 관세를 정한다. 그러니까 영국은 불평등 조약을 중국에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태까지는 자기네가 중화사상이라 그래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중심이 되는 나라로다가 자만해 왔거든요. 근데 영국군 1만 명이 들어왔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 많은 1억도 넘는 나라가 당시에 꼼짝도 못하고 영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자꾸 몰리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315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이후 중국은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영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과 비슷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만만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인구는 많고 거기 가서 장사하면 좋으니까 이미 산업혁명이 된 나라들로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산업혁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이제 마구 이제 장사하면 되니까 영국과 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1844년에는 미국과 망하조약, 프랑스와는 황포조약을 맺게 되고 중국 대륙은 서구 열강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잘난 척에다가 완전히 뭐에 쫓기는 쥐예요? 고양이한테 쫓기는 쥐신세가 돼버린 거야. 이때부터 중국은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고 외국에 의해서 절절절절 매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중국은 아직 서양 함대의 대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었다. 19세기의 중국 정부는 불행하게도 세계사적 흐름에서 동떨어진 채 변화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게 쇠국이에요. 잘난 척만 하고 있었지 전 세계로 다 놓고 보면은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인지.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한국 편이니까 할 적에 정확히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중국한테도 절절절절 매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더 형편없었지. 그러면서도 왕들과 귀족들은 잘난 척하면서 우리 농민들, 우리 노동자들 얼마나 착취하면서 지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남경조약을 그렇게 맺었는데도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영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316쪽 보세요. 316쪽 5번째 줄. 남경조약에 불만을 느낀 나라는 오히려 영국이었다. 5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육량은 늘지 않았다. 영국은 5개 항에서의 무역을 허용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중국은 그런 약속은 했지만 그 실행을 미루고 있었고 아직은 내륙 지역까지 외국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영국 상인들은 항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제한된 무역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산업을 이끌어왔던 면제품 산업이 생산 과잉이 되면서 하루빨리 넓은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중국은 그들에게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이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외국 자본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영국에 대항하는 민주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국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보니까 세계 무대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장기판에 졸이야 졸. 마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포도 아니고 졸이야 졸 보니까 제일 약하더라고.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것이 개인이든 이것이 국가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난 척하는 왕들과 오늘날에도 국기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가 꼴찌야 꼴찌.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IT 산업도 잘했고 스포츠도 잘했고 예술도 잘하고 잘하는 거 있는데 정치만큼은 꼴찌예요. 근데도 국민들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아주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냐. 국민들한테 정말 악표형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쁜 표현은 다 정치인들에게 나오잖아 오늘날. 그렇죠. 이거 보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정치판을 못 볼 정도잖아요. 진정으로 외계에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중국 당시에도 중국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이 깨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중국 내에서 영국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영국은 다른 분쟁을 만들어서라도 중국을 굴복시켜 내를 깊숙이 진출하고 싶었으나 아편 전쟁 이후 얼마 동안은 러시아와 크림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에로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중국을 완전히 이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걸 없애버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아주 꼼짝도 못하는 식민지로서 우리가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317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읽어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국은 중국을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17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중국 국민들의 반영 감정은 더욱 높아져갖고 두 나라는 극한적인 대립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듯이 이제 중국인들도 반영 감정이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해병에 목이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은 이를 이유로 그 지역의 마을을 불살라버렸다. 또한 영국은 홍콩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의 빵에서 비수가 나온 것을 중국인의 음모라고 하여 영국에 사는 중국인 약 7만여 명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신사예요? 우리는 영국 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돈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신사고 뭐고 꼭 짐승만도 못해요. 약육강식, 그냥 모든 걸 다 자기가 뺏으려고. 이게 영국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에요. 영국은 중국과의 싸움에 당시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협력하고 있던 프랑스를 끌어들이려 했다.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생각이 있었던 점에 때마침 빌미가 되는 사건을 찾아냈다. 광서성 서리면에서 자국의 선교사 포교 활동을 하다 지방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았죠, 그죠?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본도 선교했고, 한국도 선교했고, 중국도 선교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어. 그러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으면 그 나라의 문화 차이라든가 아니면 사상 차이라든가 종교 차이가 있어서 이거 외국 정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는 어느 나라도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해다가 이제 죽인 건데,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선교사다 그런다면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 무혈혁명 있잖아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하죠?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의 간디가 무혈혁명을 일으켰던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무혈혁명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선교사 이거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옳지 잘 됐다. 그리고 프랑스도 또 침략 작전을 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빌미로 6천여 명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광주를 가볍게 점령하고 청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청은 이들의 공격이 계속되어 천진을 위협하게 되자 이에 굴복하여 천진주약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이거 말이야, 그 그리스도교 선교까지 한다는 프랑스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영국군하고 합해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전쟁터 숲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조약을 맺는 게 이번에는 텐진 조약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는 남경 조약, 이번엔 텐진 조약. 내용을 보죠. 자, 내용은 319조. 1번, 서양의 외교 사절이 북쪽에 상주할 수 있게 할 것. 둘째, 남경조약 때 5개항 외에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할 것. 외국인의 중국 내륙 지역 여행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스도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구룡반도를 영국에게 할당할 것. 배상금 800만 양을 지불할 것. 이런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뺏으면 자기들 전쟁할 적에 사용되었던 비용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서도 장사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더 마련하고, 이게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남경주야, 천진주야, 미국과도 또 무슨 주야, 프랑스와도 무슨 주야, 러시아하고도 무슨 주야, 이래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지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전 세계의 가장 부도덕한 전쟁 중에 하나에 속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최대 이익은 러시아가 차지했다. 1858년 아이온 조약을 체결하여 외흥, 안녕과 흑룡강 사이에 60여만 제곱미터를 할당받았다. 이게 이제 영토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할당받고 1860년에는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40만 제곱미터를 얻기에 이른다. 이것이 연해주다. 우리 연해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조선도 살고 있고. 이때 중국이 연해주 연을 갖다가 러시아에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남한 국가,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를 갖다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선비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이런 거를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잘난 척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왕과 이의 그 파들이 그토록 뭐 남녀노소 파로다가 나눠서 싸움하고 그러다가 일제에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 정도 보셨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320쪽의 조선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넘기셔요.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338쪽 보세요. 338쪽. 중간 정도 보면은 이제 1900년이 됐어요. 1900년. 조그맣게 가지는 1860년대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1900년이 되면 좀 달라질 것인가 보죠. 1900년 6월 10일 영국군 싱호가 이끄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8개국 연합군 2000여 명이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북경에 진격해 들어왔다. 의회당과 정부군은 양천에서 제국주의 연합군을 적파했다. 일단 철수했던 연합군은 6월 17일 각국에서 증파된 군대를 몰아 텐진의 포대를 공격했다. 7월 14일 텐진을 함락시킨 연합군은 북경을 공격해 들어갔다. 당황한 서태후는 재빨리 외국 공사단에 의회단은 반란 세력이고 이를 진압한다는 것이 청입됐다. 의회단이 누구냐면은 중국에 일어난 민중봉기단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3.1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이지, 통합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갖다 외국에 다 팔아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인데 지금 청나라가 외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다가 밀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통합운동 하고 있는 사람, 3.1운동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청나라 당시 나라 지도자들이. 아시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처리를 잘못하여 외국 공사와 선교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지고 스스로 의회단을 진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서양 연합함대는 세력은 8월 14일 북경에 입성하고 자금성을 점령했다. 북경은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괴 약탈당했다. 일본군은 자금성이 창고에서 은 300만 냥을 강탈하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건물을 태워서 파괴했다. 연합군 총사는 독일인 발데르제는 17세기에 제작된 천문기구를 약탈하여 베를린으로 보냈다. 명대 영락대전 307번과 각종 진본도서 46,000여 번도 약탈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서안으로 도망쳤다.
다음은 1901년 9월 7일 청정부 대표 이용장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11개국 대표가 북경 점령 후 체결한 신축조약, 즉 북경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편 전쟁 이후에 자꾸 서구 열강 제국들에 의해서 중국이 침략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불평등 조약을 다 맺어줬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등 조약 맺은 나라들이 그냥 중국어 다 뺏어가지 중국 와서 장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껏해야 아편이나 그냥 막 갖다 팔아먹지.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항운동이 일어난 게 의회단이거든요. 근데 의회단이 일어나니까 또 뭐를 요구하냐면은 그 서구 열강들이 저 의회단들을 니네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를 다 그냥 완전히 북경에 가서 그냥 북경을 숲밭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외국 세력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족운동이죠. 민족 봉기운동이지. 자기네 나라 이런 정말 훌륭한 민중들이 일으킨 운동을 갖다 자기네들이 없애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못 없애요. 못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북경까지 점령당해요. 점령당하니까 또다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맺은 조약인 거야. 청나라는 배상금 4억 5천 양을 연리 4%로 1940년까지 지불하되 관세 염세 등을 저당으로 잡는다. 대구 포대를 해체하고 베이징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간의 철도 연변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한다. 청나라는 중국인의 외세 배척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해야 하며 만일 지방간이 진입하지 못하면 즉시 파면하고 영구히 등용하지 말아야 된다. 청나라는 청리 아문 대신 외교부를 설치해 유기의 위를 둔다. 계속 이런 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제 점령당했을 때 총독부동고 있죠. 총독부, 조선 총독부 일본인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나서 함부로 막 한국인들을 갖다 내했잖아. 똑같은 거야. 그걸 청나라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꼼짝도 못하게. 참. 그러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역사를 갖다가 누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었지만 하느님은 보고 계시잖아. 근데 하느님이 그 서구 열강들이 좀 약소국가들 산업혁명제 이루지 못했다고 함부로 막 약탈하고 가서 백성들 피를 갖다가 이렇게 뺏어먹는 걸 하느님이 보시면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세계 역사를 알아가지고 정말로다가 인간이 삼중구조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일중구조로 살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신앙이 있는 거지. 자, 좀 더 보죠.